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조금 입지가 안 좋은데 신축이야. 신축 살고 싶은데 이것과 입지는 좋은데 구축이야. 구축이면 녹물도 나올 것 같고 주차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인가? 아니면 그래도 불구하고 신축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가 내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연식은 과연 신축인가 준신축인가 아니면 구축인가 아니면 재건축인가 이거에 대한 영상을 오늘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신축, 준신축, 구축, 재건축이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에 어떤 유형에 조금 더 맞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유형을 먼저 봐야 되지? 무조건 신축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입지 좋은 구축? 아니면 몸테크하더라도 재건축?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명확한 기준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는 큐레이팅 할 때 이런 질문들 수강생한테 합니다. 이 단지가 수강생의 상황에 맞는, 수강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최선일까? 혹은 수강생의 자산 상황에 맞는 최선일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 일단 최소 그 단지가 5년에서 7년 동안은 상급지만큼은 오를 수 있는 단지인가? 상급지만큼 오른다라는 거는 상승률이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억 짜리가 20% 오르면 24억이 되는 거고 10억 짜리가 20% 오르면 12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억 차이에서 12억 차이로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상승률만큼은 상급지만큼 비슷하게 오를 수 있는 집을 무조건 골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락장이 왔을 때 거리가 좁혀지고 가격이 좁혀지면서 그 집을 매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도 이 집이 소득과 현금 흐름과 자산과 대출을 기준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가? 이거를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고 수강생들한테 특히 이거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출 한도도 제가 계산해 드리고 그리고 자산을 봤을 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집을 추천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 교육이나 출퇴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생활 동선 뭐 예를 들면 장모님과의 거리, 부모님과의 거리 이런 것들 그게 모두 가족 모두에게 맞는 입지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거기에 최적의 단지를 조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연식에 맞는 집을 선택을 하게 도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만 기준을 잡아도 훨씬 선택이 쉬워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게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신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살기는 일단 좋겠죠. 신축이니까 커뮤니티도 좋고 시설도 깨끗하고 뭐 고장도 없고. 그렇지만 가격도 더 비싸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신축을 선택해야 될까? 신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보면은 신축은 당연히 상품성이 좋습니다. 평면 좋고요. 주차 여유롭고요. 커뮤니티 시설 요즘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전월세 경쟁력이 있고 이게 또 매매가 상승을 유도하고 그리고 매매가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겠죠. 아무래도 구축은 수리할 때도 많고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신축을 살게 되면은 그런 걱정이 별로 없죠. 반면에 단점은 뭐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축과의 평균 가격 차이가 1.4배고 이거보다 더 많이 나는 뭐 성동구 같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데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신축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렇게 가격이 비싸게 되면은 당연히 과한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을 거고 좋은 집에 살지만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확률이 좀 높아지죠. 물론 입지 좋은 구축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신축이라는 이유로 입지가 별로 안 좋은데도 비싼 집을 사게 되면 특히 이런 인생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축의 단점은 뭐죠? 감가상각이 구축보다 많이 되죠. 왜? 신축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그 신축 프리미엄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특히 입지가 애매한 신축 같은 경우는 이 감가상각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신축 가격은 비싸지만 연식이 오래될수록 점점 가격이 낮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떤 분들한테 신축을 추천하느냐? 저는 일단 5년 이상 신축에서 버틸 수 있는 5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구매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저는 신축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입지가 애매한 신축이 아니라 출퇴근이 1 시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메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뭐 CBD, GBD 그다음에 YBD 이런 쪽으로 1 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거나 여러분들의 출퇴근 그 거리에서 1 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된다 그러면 입지가 좋은 신축은 저는 선택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구매력을 갖춘 사람이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신축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도 나중에 몸테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신축 살다가 구축 가 가지고 몸테크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테크트리를 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축에 일단 뭐 전세나 아니면 신축에 내가 분양받아 가지고 살아. 그런데 여기 옆에 재건축되는 단지가 있대. 그런데 신축 살다가 재건축 단지 가 가지고 살기가 과연 쉬울까요? 그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해 봐야 아는 거지만 내 마음으로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신축을 신혼 때나 아니면 조금 나이가 어렸을 때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준신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준신축은 일단 가성비가 신축보다 좋고 그다음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구축보다 괜찮죠. 그래서 가성비와 안정성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게 바로 준신축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일단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 신축 프리미엄이 좀 빠졌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입지 밸런스가 신축보다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이든 학군이든 인프라든 어쨌든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고 세대 수가 많아야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입지 밸런스 측면에서 허허벌판에 있는 신축보다는 훨씬 괜찮을 확률이 높죠. 물론 물건마다 케바케이긴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준신축은 신축의 시세를 잘 추종해서 따라갑니다. 거주 만족도도 누릴 수 있고 시세 상승까지 누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준신축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준신축이 입지가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포지션도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축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니야. 아예 구축이라면 재건축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신축 가격에도 밀려. 그러니까 조금 포지션이 애매해질 수 있겠죠. 거기다가 준신축도 이제 연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노후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15년 차 전후로 노후도가 달라지는데 15년 차가 지난 아파트들은 구축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애매한 연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와 브랜드와 관리 상태에 따라서 준신축이지만 괜찮은 단지와 괜찮지 않은 단지가 나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을 드릴까? 먼저 가심비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준신축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일단 커뮤니티는 다소 부족하지만 주변 인프라는 신축보다 더 좋은 곳들,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들은 가심비의 만족성이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자녀가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신축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인제 학군보다는 쪼끔 더 안정적인 학군이 바로 이 준신축이 몰려 있는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군의 안정성이 있는 곳들이 바로 준신축들이고, 그다음에 가성비를 찾는 사람들한테도 준신축이 괜찮은 게 저평가 준신축을 매수 후에 3 년에서 5년 정도 내에 갈아타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준신축이 더 노후화되기 전에 갈아타기를 할 생각인 사람들한테는 준신축이 이 거주 만족도도 높을 수 있고 시세 상승도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축과 재건축의 특징은 무엇일까? 구축과 재건축은 무엇보다 입지가 중요합니다. 입지가 안 좋은 구축 재건축은 선택하면 안 되고 입지가 좋은 구축과 재건축은 괜찮다라는 거죠. 장점은 구축과 재건축은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 입지가 완성돼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세권일 확률이 있고 학군 그다음에 상권 같은 것도 다 갖춰진 입지면은 좋다라는 거죠. 이런 입지가 아니라면은 쪼금 배제할 필요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성비 단지로 신축 대비 가격 부담이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있는 구축, 꼭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교통 호재 이런 것들은 대역전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단점은 뭘까요? 당연히 생활이 좀 불편하겠죠. 주차나 커뮤니티, 뭐 단열 이런 거에서 뭐 재건축 단지들은 특히 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사비가 상승하고 공기라고 하죠. 공사의 인제 기일, 그쵸? 인제 얼마 동안 짓느냐, 이 공사 기일의 공기가 연장이 됨으로써 예전에는 3 년이면 지었는데 요즘에는 5년 가까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연장되면서 재건축 비용도 상승하고 재건축이 오래 걸리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할까? 저는 입지, 땅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 입지 무세들한테는 신축보다는 구축이나 재건축이 낫다라고 봅니다. 특히 서울의 입지 좋은 구축 요런 곳들이죠. 그다음에 투자 마인드가 많은 사람들, 투자 마인드가 충분히 갖춰진 사람들은 몸테크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구축이나 재건축이 훨씬 괜찮을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녀의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맹모삼천지교죠. 가성비 학군지로 구축들이 많이 있는 곳도 충분히 괜찮고 안에 리모델링만 하면 살기 괜찮으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구축이나 재건축이 나을 수 있는 거죠. 왜? 나중에 한방 역전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신축, 준신축, 구축, 재건축 이걸 구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더 어울리는지,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를 구분해서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실거주냐 투자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거주의 우선 가치를 둘 것인지 투자의 우선 가치를 둘 것인지가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구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히 방향성을 실거주냐 투자냐의 관점에 맞춰서 선택하다 보면 굳이 뭐 신축, 굳이 준신축, 구축 이렇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냐 투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실거주 최우선형입니다. 나는 신축 포기 못해. 그러면 그냥 신축 사시면 됩니다. 물론 너무 외곽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 교육이나 출퇴근이나 생활 동선 이런 나의 생활 패턴이나 생활 스타일이 더 중요해. 그렇다면 입지 좋은 구축이나 역세권 준신축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하이브리드형도 있겠죠? 실거주 만족도도 얻고 자산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완전 신축이나 완전 입지 좋은 구축 재건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하이브리드형은 일단 똘똘한 한 채까지는 열심히 신축이든 준신축이든 재건축이든 갈아타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실거주 한 채와 투자 한 채 전략으로 가면 좋습니다. 내가 신축을 포기 못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외곽 가 가지고 신축 실거주 사면서 투자는 입지 좋은 구축이나 재건축이 하는 거죠. 혹은 내가 실거주를 내가 학군지에서 하고 싶다. 그럼 실거주 한 채는 학군지에 하고 투자 한 채는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신축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형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최우선형이라면 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노리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내가 몸테크하면서 나중에 내가 지금 자산이 조금 부족해. 소득이 조금 부족해. 이런 분들한테는 인생 한 방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물건들을 선택해서 인생 한 방을 노리시는 게 나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축이냐 구축이냐 뭐 혹은 준신축이냐 재건축이냐 이 기준도 알려드렸지만 나한테 딱 맞는 연식이 어느 정도 연식인지 그리고 거기에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실거주냐 투자냐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영상이니까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에 대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1대1 상담 큐레이팅이나 강의 정보, 단톡방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